이민 당국이 배우자 영주권 심사 과정에서 실제 거주지를 직접 확인하는 현장 방문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월드컵 기간 동안 뉴욕시 공원 내에서 콘서트와 푸드 페스티벌을 포함한 각종 대규모 행사가 제한됩니다. 뉴욕시의 주거 위기가 심화되면서 노숙 상태에 놓인 학생 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의 법인세 인상 정책으로 인해 주요 기업들이 이미 뉴욕을 떠나거나 인력을 이동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권리, 바로 아름다움입니다. 키스는 누구나 더 쉽고 당당하게 자신의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는 세상을 꿈꿉니다. 키스는 우리 모두의 미래가 더 아름답게 빛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당신의 아름다움의 모든 순간, 키스가 함께합니다. 이민 당국이 배우자 영주권 심사 과정에서 실제 거주지를 직접 확인하는 현장 방문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서류 중심이던 심사가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이민 절차 강화와 맞물리면서 예고 없는 현장 검증이 실제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민법 변호사들에 따르면 최근 결혼 기반 영주권 사기 단속이 강화되면서 배우자 영주권 신청자에 대한 현장 조사 집행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최근 배우자 영주권 심사가 서류 검토를 넘어 실제 결혼 생활의 현실성을 검증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민서비스국 산하사기탐지국에 따르면 서류 검토 과정에서 필요할 경우 사전 통보 없이 배우자 영주권 신청자의 거주지를 직접 방문해 실제 동거 여부와 생활 실태 등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기탐지국은 내부 시스템을 통해 의심 사례를 관리하고 이민세관 단속국, 세관국 정보보국, 연방수사국 등과 정보도 공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기관 간 데이터 연계가 강화되면서 실제 현장 심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인터뷰와 현장 조사를 연계하는 방식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됩니다. 신청자가 인터뷰에서 밝힌 진술과 실제 생활 환경이 일치하는지를 직접 확인하는 방식으로 불일치하는 내용들이 발견될 경우 추가 인터뷰나 사기 조사로까지 확대될 수 있습니다. 실제 지난 2월 사기탐지국은 위장 결혼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려 시도한 사기 조직을 적발한 바 있습니다. 당시 검찰은 총 11명을 기소했는데 이들은 아시아계 여성들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군 복무 중이거나 전역한 군인들을 모집해 위장 결혼을 알선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이 피파 월드컵 기간 동안 뉴욕시 공원 내에서 콘서트와 푸드 페스티벌을 포함한 각종 대규모 행사를 차단하는 긴급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6일 뉴욕시 공원국은 자원을 더욱 효율적으로 배치하고 초과 근무 비용을 통제하기 위해 NYPD의 요청에 따라 월드컵 대회 기간인 6월 11일부터 7월 19일까지 시립공원 부지에서의 특별 행사 신규 허가를 불허하는 규정을 채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지침은 20인 이상이 모이는 생일 파티부터 대형 축제까지 광범위하게 적용되며 특히 작년에 개최되지 않았던 신규 행사는 원칙적으로 허가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공원국은 시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여 집회와 시위를 위한 허가는 이번 제한 규정에서 제외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뉴욕시는 월드컵과 미국 독립 250주년 기념행사가 겹치는 이 기간에 사상 유례 없는 인파가 몰릴 것으로 보고 치안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뉴저지 멜라이프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8번의 월드컵 경기로 약 120만 명이 방문하고 독립 250주년 및 플릿 위크 관련 행사로 600만 명의 추가 방문객이 뉴욕 메트로 지역을 찾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뉴욕시의 주거 위기가 심화되면서 노숙 상태에 놓인 학생 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이들 대다수가 정상적인 학교 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일 뉴욕 아동 옹호단체가 발표한 분석 자료에 따르면 2024에서 2025학년도 뉴욕시 공립학교에 재학 중인 노숙 학생은 약 15만 4천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보호소에 거주하는 학생의 63%, 임시주택에 거주하는 학생의 49%가 상습적으로 결석하고 있으며 읽기와 수학 성취도는 각각 33%와 35%에 머물러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 학생들과 큰 격차를 보였습니다. 단체 측은 교육은 노숙의 대물림을 끊는 가장 강력한 도구지만 현재의 지원 시스템은 이들의 긴급한 상황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노숙 학생들의 등교를 가로막는 주요 원인으로는 학교에서 멀리 떨어진 보호소 배정과 신뢰할 수 없는 스쿨버스 시스템 등이 꼽혔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보호소 거주 학생 5명 중 1명은 학기 중 최소 한 번 이상 전학을 경험하며 이로 인해 학업 연속성과 사회적 유대감이 끊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조란 맘다니 시장은 학교 직원이 노숙 학생 및 그 가족과 매주 안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연결하는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한편 뉴욕 아동 옹호단체는 주의회를 향해 노숙 및 위탁 아동을 위한 별도의 교육 예산이 배정될 수 있도록 교육 재정 지원 공식을 수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습니다.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의 법인세 인상 정책으로 인해 주요 기업들이 이미 뉴욕을 떠나거나 인력을 이동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5일 뉴욕시 파트너십의 CEO 스티븐 플롭은 9천억 달러 규모의 자산 운용사 아폴로 글로벌 매니지먼트가 선벨트 지역의 제2본사 설립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진 이후 다수의 대기업이 플로리다와 텍사스 등으로의 이전을 타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플롭 CEO는 100년 동안 이곳에 본사를 두었던 상징적인 브랜드들조차 사실상 떠나고 있는 실정이라며 JP모건의 제이미 다이먼 회장 역시 뉴욕주의 높은 세율이 기업 경쟁력을 심각하게 저하시키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뉴욕시 파트너십은 캐시 호컬 주지사가 이러한 세금 인상을 저지하도록 독려하기 위해 수백만 달러 규모의 광고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반면 시장실 대변인은 기업 탈출 주장을 공포 조장이라고 일축하며 지난 1월 1만 개 이상의 민간 일자리가 창출되었고 맨해튼의 오피스 시장도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뉴욕 경제가 여전히 견고하다고 반박했습니다. 맘다니 시장 측은 주거비 위기로 밀려나는 근로자들을 위해 소수만이 아닌 모든 시민이 혜택을 누리는 경제 성장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올해 1분기에 뉴욕시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이 역대 1분기 중 최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2일 뉴욕시경이 발표한 2026년 3월과 1분기 범죄 통계에 따르면 올해 첫 3개월간 뉴욕시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은 총 54건으로 집계돼 기존 역대 최저치였던 2018년의 기록을 넘어섰습니다. 도로별로 살펴보면 브루클린 살인사건은 전년 동기 대비 57% 감소했고 맨해튼 살인사건은 44% 이상, 퀸즈 지역은 6% 줄었습니다. 다만 브롱스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은 총 21건으로 직전 해와 비교했을 때 2건 늘었습니다. 1분기에 발생한 다른 주요 범죄도 감소세를 보여 빈집털이의 경우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수준으로 급감해 총 2,587건이 발생했습니다. 중절도 역시 같은 기간 3.6% 줄어든 1208건을 기록했고 강도 사건도 2,941건으로 7.9% 줄었습니다. 총격과 대중교통 안전도 상당히 개선된 것으로 파악돼 올해 1분기에 뉴욕시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은 139건으로 역대 가장 적은 수치를 기록했으며 1분기 대중교통에서 발생한 사건 또한 총 537건으로 역시 지난해 1분기와 비교하면 1.3% 줄며 비교적 안전한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유인 달 탐사선 아르테미스 2호의 승무원들이 탑승한 오리온 유인 캡슐이 오늘 새벽 달 중력권에 진입한 것이 공식 확인됐습니다. 연방항공우주국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아르테미스 2호가 6일 0시 41분에 달 중력권에 진입했고 오후 1시 56분께 인류 역사상 인간이 지구에서 가장 멀리 여행한 기존 기록을 세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인간이 탄 유인 캡슐 우주선이 지구 중력보다 달 중력이 더 강한 영역에 들어섰다는 것으로 이번 임무에서 중요한 이정표라고 나사는 설명했습니다. 기존 기록은 1970년 4월 아폴로 13호 승무원들이 비상 귀환을 하는 과정에서 세워졌습니다. 이날 오후 2시 45분께 달 관측이 시작돼 오후 9시 20분께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미국에서 소득 증가에 힘입어 상위 중산층으로 진입하는 가구가 크게 늘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보수 성향의 싱크탱크 미국 기업 연구소는 지난 1월 발표한 상위 중산층 급증에 따른 중산층 축소 보고서에서 중산층 비중이 줄고 있다는 통념과 달리 상당수 가구가 절대적 소득이 늘면서 상향 이동했다는 분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연구소는 미국 가계를 소득에 따라 부유층, 상위 중산층, 핵심 중산층, 하위 중산층, 빈곤층 근접 빈곤층 등 5그룹으로 나눴습니다. 이 중 빈곤 가구의 5에서 15배 소득을 올리는 가구를
상위 중산층으로 분류했습니다. 2024년 3인 가구 기준 연소득 13만 3천에서 40만 달러에 해당하는 상위 중산층의 비중은 1979년 10.4%에서 2024년 31.1%로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부유층 가구의 비중도 0.3%에서 3.7%로 증가했습니다. 반면 핵심 중산층 가구의 비중은 1979년 35.5%에서 2024년 30.8%로 줄었습니다. 하위 중산층은 24.1%에서 15.8%로, 빈곤층은 29.7%에서 18.7%로 감소했습니다. 연구소는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핵심 중산층보다 더 잘 사는 가구의 비중이 못 사는 가구 비중보다 높아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연구소는 중산층 붕괴 주장은 중산층을 상대적인 개념으로 정의하는 데서 비롯된다며, 비록 불평등하더라도 소득 증가를 불안정성 증가와 생활 수준 저하로 잘못 해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협상 시한을 하루 늦추면서 양국 간 군사 충돌 여부가 중대한 분수령에 들어섰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협상 시한을 오는 7일 오후 8시로 제시한 가운데 미국과 이란이 일단 휴전 합의 후 종전을 논의하는 2단계 협상으로 구성된 중재안을 수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6일 소식통을 인용해 이란 전쟁의 중재국인 파키스탄이 양측의 적대 행위 종식을 위한 계획을 마련해 이날 미국과 이란에 전달했다며, 평화안은 즉각적인 휴전 후 종전을 비롯한 포괄적인 최종 합의로 이어지는 2단계 접근을 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아심 무니르 파키스탄 육군 참모총장이 제이디 벤스 미국 부통령, 스티브 위코프 미 중동 특사,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과 밤샘 접촉을 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습니다. 이 제안은 이집트, 파키스탄, 터키 등 중재국들이 전쟁 중단을 위해 마련한 것이라고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중재국들은 45일간의 휴전이 미국과 이란 양국이 영구 휴전에 도달하기 위한 광범위한 논의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양국이 중재안 조건에 동의할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이란은 재정적인 보상과 침략 재발 방지가 이뤄질 때까지 전쟁을 계속할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석유 수출국 기구와 주요 산유국 협의체인 오펙 플러스가 5월부터 원유 생산을 소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중동 전쟁 여파로 공급 차질이 큰 상황에서 실질적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난 5일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 이라크,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 카자흐스탄, 알제리, 오만 등 8개 핵심 산유국은 화상회의를 열고 5월 하루 생산량을 약 20만 6천 배럴 늘리는 데 합의했습니다. 이번 증산 규모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차단된 원유 공급량의 약 2%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국제에너지기구는 현재 하루 1200만 배럴 이상의 공급이 중단된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이번 조치가 공급 부족을 해소하기보다는 상징적 성격에 가깝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중동 지역 전쟁으로 주요 산유국의 생산 수출 여건이 악화된 데다 일부 국가는 자국 내 에너지 시설 피해로 증산 여력이 제한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펙 플러스는 이번 결정을 통해 상황이 안정될 경우 즉시 생산 확대에 나설 수 있다는 의지를 시장에 전달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제이미 다이먼 JP 모건 체이스 최고 경영자는 6일 이란 전쟁으로 인해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지고 금리가 오르기 시작하면 금융시장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날 다이먼 CEO는 연례 주주서한에서 향후 몇 달 동안 석유와 원자재 가격 쇼크의 위험이 있다. 이는 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야기하고 결과적으로 더 높은 금리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이먼 CEO는 물가가 서서히 상승하면 곧 파티의 회방꾼이 될 것이다. 이는 2026년에 발생할 수 있다며 이것만으로도 금리를 상승시키고 자산 가격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란 전쟁으로 급등한 국제유가와 관련해 과거 오일 쇼크 당시와 비교하면 현재 미국 경제는 급격한 유가 상승으로 인한 충격에 덜 취약하다고 말했습니다. 다이먼 CEO는 주주서한을 통해 수년간 지정학적 리스크를 경고해왔습니다. 올해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란 전쟁 등 세계 강대국 간의 갈등 결과가 그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경제적 영향보다 더 중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현 이란 정권이 수년 동안 미국인과 자국 시민을 포함하여 수천 명의 사람을 죽이고 테러를 조장하는 데 했던 역할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그 위협은 적절한 방식으로 해결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뱅크 오브 호프가 장학금을 드립니다. 올해 대학 가는 12학년 학생들을 위한 호프 장학금. 지금 바로 지원하세요. 이 프로그램은 대형은행의 든든함과 로컬뱅크의 세심함으로 함께하는 뱅크 오브 호프 제공입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이란이 격추한 F-15의 전투기에서 비상탈출한 뒤 36시간 만에 구조된 미군 장교가 탈출하면서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짧은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국 내에서 영업하는 14개 한인은행 중 뱅크 오브 호프가 전국 은행 순위에서 100대 은행에 들었으며 한미은행은 177위에 랭크됐습니다. 유력 일간지 뉴욕타임즈가 북대서양조약기구의 약자인 나토를 북미조약기구라고 표기한 후 4시간 만에 인정하고 사과해 망신을 당했습니다. 매우 14세 교황이 첫 부활절을 앞두고 열린 성야 미사에서 전쟁으로 분열된 세계의 평화와 화합을 촉구했습니다. 방탄소년단 정규 5집이 아리랑으로 2주 연속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 빌보드 200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945년산 도멘드라 로만의 콩티안 병이 맨해튼에서 열린 와인 경매에서 81만 2,500달러에 낙찰되면서 세계에서 가장 비싼 와인 기록을 새로 썼습니다. 비밀 경호국은 5일 새벽 백악관 맞은편에 있는 라파에트 공원 일대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사건을 조사 중입니다. 프리다 칼로와 디에고 리베라 등 20세기 멕시코 미술을 대표하는 화가의 작품이 전시를 위해 스페인으로 반출될 예정인 가운데 작품들이 자국에 영원히 돌아오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로 멕시코 문화계에서 반발이 일고 있습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화요일인 내일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50도, 최저 기온은 32도입니다. 해 뜨는 시간은 6시 30분, 해 지는 시간은 7시 27분입니다. 이상으로 주간 날씨와 세계 날씨 전해드립니다. 이상으로 4월 6일 월요일 TKC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